네, 이번 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글로벌 빅 이벤트들은 마무리 국면에 돌입을 한 가운데 금융권의 리스크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권에서는 도이체뱅크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권사의 또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게 은행 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변동성은 일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번 위기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뱅크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 그 정책 당국에서 뱅크런 차단에 좀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페드에서 이제 긴급 대출 프로그램 BTFP를 좀 가동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보시면은 그 미국 시중은행들이 자린 창구랑 그 BTFP 통해서 이제 자금을 좀 가져갔는데 지지난주보다 추가적으로 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 자금 쪽 부분에서는 안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19년에도 그 레포 발작, 그러니까 이 금융 긴축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때도 초단기 시장에서 잠깐 시장이 좀 유동성이 흔들렸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페드에서도 비슷한 그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채 재매입을 하는 그런 액션을 통해 가지고 좀 시장을 안정시켰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위기도 약간 전체적인 시스템 위기로 이제 확산되기보다는 약간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국내 증시에는 계속해서 유입이 되어야 국내 증시 반등에 또 토대를 다질 수가 있는데 그 근간에는 또 달러 인덱스의 동향이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최근에 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이 밖의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앞서 이제 금융시장 불안의 어떤 그 시발점이 미국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번 그 위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올해 연초에 보면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세로 갔던 달러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로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약간 흔들렸었는데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경제는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그리고 페드에서도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부분이 이제 가시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 금리는 이미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화의 어떤 강세 요인들은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위기를 기회로 해가지고 페드에서 주요국 중앙은행하고 이제 달러를 공급하기 위한 FX 수합 창구를 좀 열어놨어요. 다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열어놨던 부분인데 이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달러가 이제 전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약간 좀 부족하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역외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달러가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중국 쪽 그 회복 모멘텀, 리오프닝에 따른 회복 모멘텀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좀 시장에 있어서 그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흥국 통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세 요인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화는 아마 올해는 좀 강세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나 이제 기업이익 바닥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4월 달쯤에 이제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원화는 지금 구간에서 약간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 달러화 자체는 크게 강하지 않은 구간으로 갔기 때문에 시장은 아주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은 아마 수출이나 기업이익 바닥 확인되면 그때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 기업이 바닥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반도체 업황일 겁니다. 또 4월 초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1분기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최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조 6천억 원 적자를 예상하는 곳도 있거든요. 사실 2008년 4분기 금융위기 당시에 반도체 이 1조 7천억 원 적자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반도체주의 이제 일단 가늠자는 저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좀 저점 찍고 올라왔어요. 그 와중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약간 주도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소외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반도체 세액,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IRA 관련 법안에서 구체적인 좀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과거보다 좀 피해가 크지 않겠구나, 이런 시각들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는 주로 이제 장비와 소재라는 이런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디램 쪽이나 이런 쪽 이제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좀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기업이익 하향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거의 이제 1분기 정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가면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가 이 올해도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에 거의 마이너스 40%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로 가면서는 좀 재고도 줄고 수출도 약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중국 경기 회복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1분기 정도가 좀 바닥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좀 대응하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미국 시장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시차를 두고서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2분기부터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의 마지막 주 앞서서도 슈퍼 주총 위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사의 70%, 4곳 중에 3곳 정도가 이번 주에 주주총회를 열게 됩니다. 특히나 또 관심사인 SM 같은 경우에 이제 31일 금요일에 주주총회를 열게 되는데요. 슈퍼 주총 위크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그 주총을 통해서 올해 이제 부각되었던 게 이제 행동주의 시각들,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소액주주들이 그동안 소외되었다가 대주주들보다 좀 이익을 좀 누리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같이 공유하자, 이런 현상들이 SNS가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부각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시각들은 올해 내내 이제 계속될 거고 향후에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을 통해서는 아마 그 소액주주의 어떤 이익을 갖다 같이 향유하는, 소액주주와도 같이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어떤 안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지금 공개 매수가 밑으로 좀 내려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 전의 전쟁 통해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이제 지분 경쟁했던 부분은 좀 마무리되었고, 더구나 이제 공개 매수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가 상승 동력은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SM보다는 이제는 이제 카카오나 아니면 하이브 쪽, 이런 쪽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또 경제 지표들이 월말, 월초를 맞아서 많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PC 물가 지수가 좀 약간 연초에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9%에서 6% 내려올 때는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재화 쪽 관련된 부분에 그 물가 지표들은 빠르게 내려왔고,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내려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연초에 좀 물가와 관련해서 좀 불안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페드 같은 경우도 좀 공격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그랬던 경향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이제는 이제 그 4월, 5월, 6월로 넘어가면서는 본격적으로 YOY 좀 효과가 좀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으로 좀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2월 지표들 나오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횡보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예상치 이제 컨센서스 수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좀 더 이제 강하게 좀 내려가는, 그러니까 적어도 4%대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페드 같은 경우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긴장도는 좀 늦출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유행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 쪽에서도 보면은 수요나 이런 부분이 약간 위축될 수 있고, 요게 이제 신용 경색 만들면서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더 낮추는 그런 요인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또 역시 이제 중국 제조업 PMI인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고가 아직 많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재고를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늘리고 그다음에 다시 생산 활동을 재개하는 그런 부분이 좀 확인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느리게 회복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 기대감이 좀 높았다가 최근에 좀 낮아져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이제 재고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소진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4, 5월로 넘어가면서는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한국 시장에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모멘텀이 좀 있기를 바라겠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쪽의 제조 모멘텀을 좀 더 보자 그래가지고 IT나 그쪽 모멘텀이 회복될 때 보는 업종이 주로 이제 IT 자동차, 그다음에 소재 쪽은 이제 철강 화학이고요. IT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기전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 2분기 쪽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